한국과 미국의 상속 증여 제도를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두 번째 토픽에서는 브레인스토밍 목적으로 증여자, 수증자, 그리고 증여하는 자산의 소재지, 그리고 증여자의 신분에 따라서 한국, 미국의 과세권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요약된 정보를 먼저 살펴보며 계산 예시를 통해 논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는 도표에서 증여자와 수증자 컬럼에 보이는 국기는 상속증여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는 국가를 표기한 것이고요. 즉, 국적을 직접적으로 표기한 것은 아닙니다만 설명은 한국 국기와 미국 국기가 같이 있으면 한국사는 미국인으로 지칭하여 하겠습니다. 미국 국기는 미국 상증세법에서 거주자로 보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을 영구거 주지로 하는 외국인을 지칭합니다. 한국 국기는 한국 상증세법상 거주자로 국적과 상관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증자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국기를 하나만 표기하였지만 수증자가 한국 사는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부터 짚어볼까요? 증여자가 한국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상증세법상 거주자이고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일 때 한국에 소재한 자산을 증여하게 되면 자산의 소재국인 한국이 우선적으로 과세 권한을 가지게 되고 한국 거주자인 수증자는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 상증세법상 거주자이기도 한 증여자는 미국 정부에 증여한 한국 자산의 가치에 준하여 미국 정부에서 증여과세를 받게 되는데요. 만약 미국 증여세 목적상 공제 한도를 모두 소진한 상황에서 증여가 이루어지면 이 증여자는 수증자인 한국 거주자가 한국 정부에 납부한 증여세가 있더라 하더라도 미국 정부에 증여세를 납부해야만 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만약 이 증여자와 수증자가 가족이라면 양국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하니 무척이나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상황은 미국의 경우 증여세 목적으로 타국에 납부한 증여세를 외국 납부세 공제를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상증세법으로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에 한해서만 외국 납부세 공제를 허용하고 있고 한국은 미국과 소득세법은 조세조약을 맺고 있지만 상증세법상으로는 증여세 목적상 과세 대상자가 상이함으로 인하여 조세조약 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후 토픽에서 설명드리게 될 미국의 상속증여 면세 한도가 상당히 큰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이중으로 한국과 미국의 양국에 납부하게 되는 케이스는 많지 않을 수 있지만 공제 한도를 생전에 증여하면서 소진하고 사망 시 자녀를 상속세 공제 한도를 쓰게 되는 미국의 경우에는 증여 시 공제 한도 소진도 넓게 보면 손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과세 상황을 탈피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동일한 가정에서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도 증여하는 자산의 소재지가 한국이기 때문에 양국 모두에서 과세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한국 증여세 목적으로 수증자가 국내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거주자에게 보장되는 증여 면세 한도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첫 번째 상황보다 한국 증여세 부담이 높게 발생되게 됩니다. 이 경우 만약 수증자인 미국 거주자가 한국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 납부 책임을 지게 되고 증여자가 대납해주는 한국 증여세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여과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한국 증여세를 소개해드리는 토픽에서 한 번 더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상황도 증여자산의 소재지가 한국이라서 증여자, 수증자, 거주지에 관계없이 모두 한국에서 먼저 과세를 받게 됩니다. 이쯤 되면 자산이 한국에 있는 거면 우리 가족이 한국을 벗어나도 별 방도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수증자와 증여자가 한국에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한국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더라도 그 증여자산 자체에 국세청에 의해 국세 유치권이 행사될 수도 있는데요.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한국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등기상 증여 처리 조건으로 인해서 사실상 명의 변경 자체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부터의 예시는 증여하는 자산의 소재지가 한국이 아닌 미국일 경우인데요. 이 경우 이전 예시와 같은 맥락으로 모든 1차 과세에 관하는 자산의 소재국인 미국이 가지게 됩니다. 예시에서는 증여자가 기본적으로 미국 상증세법상 거주자 신분을 가지고 있다 가정하는데요. 만약 증여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과 관련은 한국인이라도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와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증여자가 미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 미국 소재 자산을 증여하게 되면
미국인에게만 주어지는 큰 면세 한도 적용이 불가능하여 미국 정부로부터 상당히 큰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 이어지는 미국 상증세 상세 소개 토픽에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이렇게 납부한 미국 증여세가 있다면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 증여세 신고 시에 외국 납부세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재 자산이 미국인 경우에는 적어도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여겨보셔야 할 예시는 6번째일 것 같은데요. 한국에 사는 미국 상증세법상 거주자 또는 미국 세법과 관련 없는 한국 거주자가 미국에 소재한 자산을 미국 거주자에게 증여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먼저 과세되지만 미국 상증세법상 거주자라면 큰 면세 한도를 써서 세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증여자가 한국 거주자인 관계로 한국 국세청이 미국 자산 증여에 대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수증자 대신 한국 거주자인 증여자를 과세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단, 이 상황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자일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증여세에 대한 법적 과세 대상자가 누구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특정 상황에서는 증여자가 과세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증자가 낼 세금이 아니니 증여에 대한 재산 공제도 허용해주고 납부하는 증여세에 대해서도 추가 증여로 과세하지 않는 한국 증여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내용도 한국 증여세를 다룰 때 한 번 더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상황은 한국의 증여자도 수증자도 증여자산도 위치하고 있지 않으니 당연히 미국에서 증여자만 미국 증여세를 걱정하면 되는 간단한 상황이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꿈꾸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자와 증여자산은 미국에 있는데 수증자만 한국에 있는 경우 큰 증여 면세 한도로 인해 미국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수증자가 과세되는 한국 세법으로 인해 한국에서 증여과세를 받게 되고 만약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한국에서는 외국납부세 공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